오늘은 제가 저의 독서 정리법을 소개를 해볼 건데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엔 별건 없지만 그래도 저의 정리법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가볍게 대충 메모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정성스럽게 좀 시간을 쏟아서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는 아이패드 메모장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메모장은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북적북적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합니다. 자, 어플에 들어가면 이렇게 책 검색을 해서 읽은 책들을 기록을 해놓을 수가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 독서 어플을 사용해 본 결과 가장 직관적으로 저에게는 내가 책을 좀 이만큼 읽었구나 느껴졌던 어플이어서 한 4년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읽고 싶은 책을 검색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읽고 싶은 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때 어플을 사용을 하냐면 그냥 이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마음에 드는 문장이 한 5개 정도? 진짜 뭐 1개에서부터 한 10개 정도 나왔을 때 가볍게 이 메모에다가 몇 페이지에 무슨 문장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플 기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제가 쭉 다른 내용 없이 그냥 문장들만 기록해 놓은 또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좀 정성스럽게 기록을 해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제가 정말 아끼는 요 독서 기록장을 꺼내줍니다. 이거는 가까이에서 보여줘야 돼. 야,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또 앞표지는 얘가 또 볼록볼록해요. 자수가 실제로 처음에 이거 너무 예쁜데? 했다가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가 안에를 열어봤는데 이거를 보고 안 살 수가 없었어. 너무 예쁘지? 여기 요런 책갈피도 같이 넣어주고, 제가 얘를 어디서 구매를 했냐면요, 일본 도쿄에 있는 문구백화점 이토야 문구에서 구매를 했는데, 또 내가 어디서 이런 하나의 작품 같은 독서 노트를 살 수 있을까 해서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일본에서 사온 거의 유일한 기념품.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재질이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또 비닐을 겉면을 또 싸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워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끼는 책들만 기록을 해야겠다. 다른 페이지를 잘 쓰지는 않은데 읽어야 될 책들 적어놓는 칸도 있고, 이렇게 별점을 매길 수 있는 표지도 있고, 독서 기록해놓는 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메인 캐릭터, 페이브릿 파트, 인상적인 표현 적고, 여러 가지 칸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적고 싶은 거, 필사하고 싶은 거 막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또 노션을 사용하는데, 세상에 많은 노션 고수분들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올려주신 템플릿을 받아서 살짝만 저에게 맞게 수정을 한 템플릿을 쓰고 있는데요. 그냥 얘를 1부터 100까지 좀 씹어 먹어버리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책만 정리를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지는 않고 저한테 인상에 남았던 책들만 북커버 열심히 파일 찾아서 저장을 해놓고요. 상태 저장도 할 수 있고, 저자랑 연도, 날짜, 카테고리, 평점, 책 구분. 제가 철학은 시대의 내비게이션이다 라는 책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좋았던 문장들 따로 정리를 하고요.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개념이다, 혹은 이 작가만의 좀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력이나 문장력에 좀 감탄을 하게 되는 구절들 따로 적어놓기도 합니다. 제가 소설도 적어놨었는데 베르나르 베르벨의 뇌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소설이어가지고 아마 제가 노션에 유일하게 정리를 해놓은 소설일 거예요. 이렇게 줄거리랑 또 베르나르의 기가 막힌 문장들 좀 정리를 해놓고, 내가 몰랐던 단어들, 새로운 표현들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 글씨 쓰는 이모티콘이랑 함께 제가 생각했던 것들, 느꼈던 점들,
독후감을 적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느껴졌다. 지금은 다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 방법이었는데요. 책 자체에 정리를 해놓기도 해요. 이북을 읽고 이제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소장을 하려고 다시 서점에 가서 책을 삽니다. 가장 좀 기록을 열심히 해놨던 것들은 소설은 아닌데 이렇게 인덱스 표시를 잘 해놓기도 하고, 이렇게 책 자체에 기록을 해놓는 경우에는 요 애가 그 자체로 독서 기록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덱스 처를 해놓냐 설명을 드리자면, 색깔 인덱스를 나눠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북으로 읽으면서 막 밑줄 그어놨던 문장들은 튀어나오지 않는 인덱스로 표시를 해놓고요. 흰색 인덱스는 좀 아름다운 문장을 만났을 때, 꼭 와닿는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좀 그 작가의 개성이나 문체가 드러나는 표현들 있잖아요. 감탄하게 만드는 문장들, 그런 순간을 기록하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흰색, 그가 하는 말들은 꿈꾸는 작은 새가 되어 날개를 파닥이며 떼지어 날아가곤 했다. 이런 표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레이는 조금 더 저의 참여가 들어간 색깔입니다. 문장의 밑줄을 긋고 거기에 제가 떠오른 생각이나 감상을 같이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메모가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문장 하이라이팅이 아니라 저만의 해석도 함께 정리해서 기록해두는 방식인데, 할 말이 많을 때는 그냥 아무 노트나 찢어서 꽂아놓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투명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네임펜으로 적어놓습니다. 그 다음 여기 몇 개 안 되는 이 검정색 인덱스는 단순히 마음에 들거나 감탄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한동안 멈춰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문장들의 표시를 해놓습니다. 읽자마자 띵 머리를 치거나 오랫동안 곱씹어보고 싶게 만드는 문장들. 그래서 책마다 검정색 인덱스는 개수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검정색 인덱스를 보면은 내가 이 책에서 꼭 가져가야 되는 문장이구나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책 세로면은 저의 감상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제가 가로면에도 인덱스를 몇 개 붙여놓는데, 이 작품의 핵심 메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객관적인 문장을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줄거리로 직결이 되거나 이 작품을 이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장들을 체크를 해놓고,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요 가로면 인덱스만 확인을 해도 이 작품의 맥락을 좀 몇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4가지 정도의 방법들을 소개를 해봤는데 참 별거 없죠? 저는 성격상 기록들이 폴더별로 딱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선호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플도 있고 노션도 있고 저도 이 기록들을 단일화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손으로 쓰고 싶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빨리빨리 급하니까 타이핑을 쳐서 기록을 해놔야 되는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단일화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때 상황이나 책의 성격이나 제 기분에 따라서 여유롭게 끌리는 대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 방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상황이나 기분에 맞게 자유롭게 기록을 시작해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가장 나에게 맞고 편하고 효율적인 기록 방식을 찾게 될 거예요. 기록 스타일의 윤곽이 이제 점점 잡혀지는 거죠. 그래도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처음에 가장 오래 사용했던 그냥 메모장 기능을 사용하는 게 최고 편하고 최고 단순하기 때문에 메모장에서부터 기록을 시작을 해보세요. 그걸 쓰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의 스타일에 맞게 기록의 내용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줄거리, 좋았던 문장들, 또 내 감상 이렇게 또 나누어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제가 소개한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기록하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